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 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증시가 열린 날인데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밀리면서 조금 아쉬운 증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리는 그림에는 오히려 오늘 밀린 증시 상황이 더 좋은 듯한데요. 앞으로의 증시는 어떨지? 또 제가 생각하는 매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 개인적인 매매를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따라 하시는 건 자율이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로 시황 정리 및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익 순매도가 크게 나왔지만 선별적으로는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코스피는 0.4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5% 하락으로 마감했으나 개인들은 보통 시종상위 종목보다 개별주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계좌는 조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3억 매수, 코스닥에서 56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664억 매도, 코스닥에서 290억 매도,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1667억 매도, 코스닥에서 541억 매도했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콜옵션도 매수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오늘 증시의 하락 포인트는 바로 신용잔고였습니다. 신용 비율이 140%가 넘어도 유예를 해주던 증권사들이 1월 1, 2를 기점으로 유예를 끝내면서 신용 부담이 되는 종목들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시황 정리 및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익 순매도가 크게 나왔지만 선별적으로는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코스피는 0.4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15% 하락으로 마감했으나 개인들은 보통 시종상위 종목보다 개별주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계좌는 조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3억 매수, 코스닥에서 56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664억 매도, 코스닥에서 290억 매도,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1667억 매도, 코스닥에서 541억 매도했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콜옵션도 매수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오늘 증시의 하락 포인트는 바로 신용잔고였습니다. 신용 비율이 140%가 넘어도 유예를 해주던 증권사들이 1월 1, 2를 기점으로 유예를 끝내면서 신용 부담이 되는 종목들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매매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처럼 2260포인트를 5차례 상승 시도 후 상승했던 만큼 중요한 구간을 힘없이 이탈하면서 2200선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2200포인트에서도 힘이 없이 밀린다면 전저점까지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2021년 6월부터 코스피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하락이 이어지는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추세 전환을 위한 상승을 했으나 힘없이 다시 추세를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의 하락은 조금 예외적인 하락이라고 생각되는데 1월 증시의 약세적인 요인과 함께 신용잔고에 의한 하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용잔고 하락 때 코스피를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22월 1월부터 6월과 9월 총 3번의 강한 하락을 맞았는데 그때마다 신용잔고의 감소와 함께 코스피는 약 400포인트씩 빠진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의 2500선에서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매번 하락 때 신용잔고가 2조가량 감소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신용잔고가 17조에서 하락을 시작했으니 15조 부근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용잔고가 15조라는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탁금이 2019년쯤에는 20조대였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현재의 고객의 탁금은 47조가량 되니까 약 70% 정도 상승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잔고도 확인해봐야죠. 2019년 부근에는 신용잔고가 9조가량 됐습니다. 이 신용잔고가 한창 때는 22조까지 올라갔죠. 물론 그때는 고객 내 탁금이 80조 이상 되고 잠자는 예금도 주식 투자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들 하면서 코스피에 5천 간다 4천 간다 이야기가 나올 때였죠. 이후에 고객의 탁금은 다시 감소해서 현재는 47조가량이니 신용잔고도 9조에서 단순한 산수를 했을 때는 15조가량 돼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물론 추세상 하락하는 방향에서는 15조 이하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15조가량부터는 적극적인 매매를 나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비중을 들어가는 조건은 코스피가 2100선 부근이고 신용잔고가 15조가량 되었을 때를 잡고 들어갈 것이며 그 시점은 1월 중순에서 구정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증시의 거래대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돈이니까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 LG엔솔 등이 좋았으며 IRA 관련해서 완성차 종목으로 현대차, 기아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리튬이 강한데 EM플러스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금양도 주목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사실상 시장 주도 섹터로는 2차전지, 완성차, 코로나 변이 관련한 이슈로 코로나주들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이 나왔고 이미 코로나 재료는 몇 번이고 써먹은 재료이기 때문에 당일 단타 이외에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티니핑 시즌2로 사멘터, 2차전지 관련주로 LNF, 코로나 관련주로 나노엔텍, 카카오엔터 빈살만 투자 이력으로 미스터블루, 한동훈 관련주로 노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예고로 YG엔터까지 좋았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앞선 종목들 이외에는 코스모화학이 체크되었네요. 오늘은 2차전지, 완성차, 코로나 세 가지였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인 종목들이라 매수할 종목이 참 없는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인 현대차와 기아가 순매수 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가 빠진 게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해보며 기관의 경우는 아직 인버스를 매수 상위에 올려둔 것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매도세가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매매 생각을 담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1월 중순까지는 관망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1월 중순에 원하는 조건들이 맞아진다면 그 중에 강한 섹터들을 뽑아서 매매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도 분할로 모으는 종목은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원전과 로봇주이죠. 신한울 1호기가 상반기, 3호기부터가 하반기라고 하니 원전주를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